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스페셜하게 다룹니까? 특감반 논란 한번 쭉 짚어보죠. 아이고, 이거 시끄러운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화제가 될 이슈냐, 라는 뭐 태도고. 비위 혐의자 한 사람한테 휘둘릴 수 있냐. 네. 야당이나 뭐 이쪽에서는 심각하다. 그렇죠. 민간인 사찰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당신들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슈라는 게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긴 한데 반응도에 따라서 이슈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 한 구석에는 시간이 흘러도 정확하게는 안 드러날 수 있다.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반응도는 상당히 높아요. 반응도, 여론의 그렇죠. 관심도 대단히 높고. 예. 그렇죠. 네. 이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 특별감찰반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관심 끌만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뭐 무서운 곳, 잘못한 사람들 적발하는 곳, 저쪽 뒤에서 움직이는 곳, 이런 이미지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 실제 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시감이 든다는 거죠. 예전에 봤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사찰 논란 같은 게 되풀이돼 왔던 그렇죠. 거고, 또 사찰, 유출, 폭로, 뭐 예, 이런 게다가 것들. 지금 뭐 하나하나 보고서 같은 게 나올 때마다 또 무슨 여권의 누구 하면서 또 계속 인파만 그렇죠. 번지니까요. 짚어보면요. 자, 바로 최근께 박근혜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박관청 경정 사건. 예. 그 세계일보가 청와대 첩보 보고서 보도하면서 촉발됐죠. 그렇죠. 정윤회, 최순실, 뭐 이때 박관천 당시 경정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때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그 몇 년 후에 다 맞아요. 밝혀졌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아닌데 거의 같은 기능을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파동이 있죠. 이때는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7급 주무관이었어요.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온로비 파동. 요즘 요 이야기 민주평화당 쪽에서 좀 하던데 이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내사한 첩보가 새 나가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높은 분들, 부인들. 예. 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형식적으로는 경찰청 소속인데 사실상 청와대 하명 조직이었습니다. 이 일이 불거져가지고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건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특감반을 만들어서 배속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이 지금 쭉 언급한 과거 정부 때 사건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같다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짚어보면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다른 면이 많아요.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우리가 100%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지금 짚어본 사례들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과거 사례는 못 미친다. 예, 물론 과거 사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그건 또 아닌 거고요. 예. 하지만 장면 그림의 유사성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사관의 폭로, 뭐 내용은 허위인데 유출이 문제다. 뭐 청와대 대응, 검찰이 그 사람 수사하고 반박, 재반박,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공방. 다 많이 본 그림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금 논란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갈래 논란이, 첫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확대될 일인가라는 식의 논란. 두 번째는 이른바 6급 논란이죠. 6급 수사관에게 청와대가 휘둘리고 있다. 네. 근데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박관청 경정 때 그랬지만은 박관청 경정도 공무원 급수로 지금 5급입니다. 예. 장진수 주무관은 7급이었어요. 예. 그럼 이분은 지금 중간이지 않습니까? 5급, 6급. 7급 사이 6급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 수사관 중에 6급 수사관이라고 하면은 정보 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볼 게 아닌 게 김태우 수사관 좀 이분의 이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자세하게. 예. 2003년 창원지검 공안부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 잘한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로 올라갔습니다. 2008년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관으로 파견 나갔어요. 예. 특검 끝난 다음에는 대검 중수부 공적 자금반에 있었어요. 예. 그 뒤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조 3부. 2012년 2월 이명박 정부 말에 특감반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검찰에 복귀를 했다가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들어오면서 특감반을 물갈이 해가지고 대검 범정기획관실로 갔다가 현 정부 시절에 범죄 정보기획관실, 대검의 정보조직이죠. 예. 현 정부 들어서 다시 특감반 갔거든요. 이 이름 보십시오. 중앙지검 특수 2부, 특검, 대검 중수부, 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청와대 특감반, 대검 범정기획관실, 다시 청와대 특감반. 10수년 동안 이런 일 쪽만 한 사람이에요. 예.
뭐 보통이 아닌 사람이겠죠. 진짜 선수네요. 그렇죠. 뭐 정말로 선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청와대하고 여당이 비위 혐의자의 주장일 뿐이다 선을 그으니까 그럼 애초에 그런 사람 왜 썼냐. 당신들이 뽑아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뭐 검찰 조직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일 거예요. 수사관 중에서는. 진짜 선수니까 또 뽑아서 쓴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정보, 첩보 그리고 이런 거 다루는 사람은 항상 양날의 칼인 면이 있고 뭔가 이제 담장 위를 걸어 다니는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냐. 폭로의 방향이 지금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새로운 제목들, 뭐 도로공사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 민간 쪽도 들여봤다. 오늘 오후에 나온 거는 철도시설공단 뭐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뭘 올렸는데 묵살하고 그냥 뽑아줬다. 이런 이제 건수에 대한 거. 네. 둘째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면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했고, 그거 해봐라고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이고, 청와대는 그 문제되는 부분 일정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건 개인이 일탈적으로 행동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지, 이거 해봐라고 했는지. 예. 지금 텔레그램 대화방을 뭐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대목에 대한 거죠.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그리고요 또 청와대 대응의 문제점, 미꾸라지, 뭐 DNA, 불순물 이런 단어들을 뭐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좀 감정적이거나 수사적인 표현들에 대한 반응이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있는 거죠. 검찰 수사 일단 고발했으니까 들어가겠죠. 예. 자, 또 우리 한번 과거 사례를 보죠. 박관천 전 경정의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공용서류 은닉 세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징역 7년 선고를 1심에서 받았다가 2016년 4월 2심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 감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밖에서 사회활동 하잖아요. 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예. 1, 2심 모두 문건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문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청와대 비서실의 비위 예방이나 감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하지만 그 유출과 별개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로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정윤회 뭐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유출에 대한 것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이제 김 수사관 사건은 박 전 경정 사건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김 수사관이 유출한 문건들은 첩보로 분류돼서 폐기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국한에서 고발했습니다. 예. 사실 형량 그리 높지 않은 거예요. 네. 박관천 전 경정 때도 검찰은 그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네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또 고발해 놓은 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검찰 수사의 방향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보고서 내용으로 지금 일부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사실 여부까지 검찰이 들여다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그렇죠. 크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특검 가자, 국정조사 가자 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렇죠. 박관천 전 경정 때도 유출은 인정하면서 이게 진짜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끌고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국은 더 복잡해질 게 여야 정치 공방도 여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어제 오늘만 해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취업 의혹건이 나오니까 이건 이거대로 중요한 사안인데 특감반 건과는 무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당이 공세를 올렸죠. 그러니까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가 좋다. 우리 딸 국정조사 받을 테니까 대통령 아들도 같이 얹어서 받자. 그러니까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공방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